안녕하세요. 김준석 해설위원입니다. 중국 축구, 또 다시 훈련에 올인했습니다. 지난 3월엔 무려 3주 동안 해외에서 전지훈련했지만 결과는 0골 3실점 2패. 완벽한 참패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도네시아를 잡겠다며 2주 훈련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쯤 되면 도박, 아니, 거의 미친 승부수에 가깝습니다. 훈련 장소까지 인도네시아 직항이 되는 도시로만 골라가며 모든 걸 걸고 있어요. 리그 일정까지 또 멈췄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하면 달라질까요? 중국이 정말로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중국 축구의 이 무모한 선택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한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3월, 중국 축구는 정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월드컵 아시아 예선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죠. 사우디 원정과 호주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중국 축구협회는 아예 리그를 멈췄습니다. 국내 슈퍼리그 일정을 중단시키고 대표팀은 아랍에미리트로 날아가 무려 3주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엔 시간이 많으면 조직력도 올라가겠지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우디 원정에서 0대1 패배. 그리고 호주와의 홈경기에서도 0대2로 졌습니다. 3주 동안 땀 흘리고 전지훈련까지 했는데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0골 3실점 2패.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훈련이 길어질수록 선수들의 피로는 쌓였고 오히려 경기력은 더 나빠졌습니다. 조직력은 깨졌고 수비는 헐거워졌고 공격은 엉켰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훈련해서 더 못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투자한 시간에 비해 얻은 게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상대는 아시아 최상위권인 사우디와 호주였습니다. 중국은 그만한 수준의 팀을 상대로 전술 훈련이 아니라 체력 소모 캠프만 하고 돌아온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실패한 전략을 이번 6월 또 다시 반복하려고 한다면 이건 과연 발전일까요? 아니면 고집일까요? 놀랍게도 중국 축구는 또다시 훈련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는 6월 A매치를 앞두고 이번엔 2주간 조기 소집 훈련을 강행하기로 한 겁니다. 훈련 장소로는 상하이, 샤먼, 선전, 광저우 같은 해안 도시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요. 바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직항이 가능한 도시들이라는 겁니다. 즉, 국내에서 훈련을 마치고 곧바로 인도네시아로 날아가겠다는 전략이죠. 딱 보면 지난번처럼 해외 장기 훈련으로 체력을 소모하지 않겠다는 나름의 계산입니다. 이번엔 좀 다르다는 듯이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과연 결과는 다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문제는 훈련의 방식이 아니라 훈련을 받는 선수들입니다. 현재 중국 대표팀은 주전 수비진이 줄줄이 부상 중입니다. 가오준이, 장광타이, 왕전아오, 한저치까지 사실상 수비 라인의 절반 이상이 이탈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력을 다진다. 말은 좋지만 정작 조직을 이룰 선수들 자체가 부족한데 어떤 훈련을 해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선수들이 대거 투입된다면 그만큼 전술 완성도는 낮아지고 경기에서의 실수 확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지금 훈련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진짜 필요한 건 건강한 선수 구성과 현실적인 전술 재정비 아닐까요? 훈련만으론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건 지난 3월이 증명했습니다. 중국의 운명을 가를 첫 상대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장소는 자카르타, 원정입니다. 홈에서조차 간신히 2대1로 이겼던 그 상대죠. 당시 경기에서는 심판 판정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고, 경기력 면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완전히 밀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네덜란드 출신 공격수 패트릭 클로이베르트 감독이 새로 부임했고, 팀에는 귀화 선수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전력 자체가 확 달라졌습니다. 특히 수비와 미드필드는 이제 아시아 하위권 수준이 아닌 모습입니다. 게다가 6월 중국전을 마치면 인도네시아는 곧바로 일본 원정에 나섭니다. 쉽지 않은 경기이기에 중국전은 반드시 승점 3점을 따야 하는 필사적인 상황이죠. 즉, 무조건 이기겠다는 각오로 달려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중국은요. 사실상 이 경기에서 지면 월드컵 최종에서는 물 건너가는 상황입니다. 부상자도 많고 조직력도 흔들리는 상태에서 이렇게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인도네시아를 상대해야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원정 경기가 아니라 절벽 끝의 선 전쟁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자, 정말로 중국이 인도네시아 원정에서 승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현재 중국의 골득실은 무려 마이너스 13, 인도네시아는 마이너스 6, 두 팀의 격차는 무려 7골입니다. 같은 승점을 기록해도 골득실에서 완전히 밀리는 상황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 5위인 바레인도 현재 중국과 같은 승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레인이 남은 경기에서 사우디를 잡는다. 그 순간 중국은 6월 두 경기를 모두 이기고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이 원하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6월에 인도네시아를 원정에서 꺾고 다시 돌아와 바레인까지 홈에서 이기는 것. 하지만 두 경기 모두 상대는 절실하고 날카로운 칼날을 들고 나오는 팀들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을 위해 목숨 걸고 달려들고, 바레인은 중동 특유의 끈질긴 수비와 강한 체력을 갖춘 팀이죠. 중국으로선 사실상 모든 조건이 딱 맞아떨어져야만 기적의 시나리오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조차 매우 희박합니다. 자, 그럼 같은 아시아 국가인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DNA를 가진 팀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선 극적인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포르투갈을 꺾고 당당히 16강에 진출했고, 2024 아시안컵에선 기대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4강까지 올라가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은 위기의 순간마다 빠르게 반응하고 문제를 정리한다는 겁니다. 감독 교체가 필요하다면 미루지 않고 결단을 내리고, 조직력에 문제가 생기면 대표팀 내부를 신속하게 재정비합니다. A매치 기준 피파 랭킹에서도 아시아 1위를 유지 중이죠. 이건 단순히 실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시스템이 안정되어 있고 위기 대응력이 뛰어나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중국은 어떤가요? 무조건 훈련 시간을 늘리면 다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체력 훈련만으로 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전술 완성도, 선수 간 호흡, 리더십, 위기 관리 능력, 이런 요소들이 함께 맞물려야 진짜 결과로 이어지는 법이죠. 지금 중국 축구는 이 모든 측면에서 한국과 점점 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중국이 또다시 꺼내든 2주 조기 소집 훈련.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무리수입니다. 3월에도 똑같이 훈련했지만
공골2패, 아무 성과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부상자, 더 강한 상대,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훈련량이 아닙니다. 전술의 완성도, 시스템의 안정성, 그리고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중국은 월드컵 본선은커녕 최종 예선 진출도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